두 번, 세 번 돌려볼 것도 없고 한 번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이번엔 입력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ITQ 엑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제 1작업으로 들어가서 이제 작업을 시작할 건데요. 자, 1작업으로 갑니다. 자, 안 보이니까 좀 줄일게요. 여기를 좀 보면 되니까요. A 4번 칸부터 쓰기 시작하면 되겠네요. B의 4번 칸이겠죠. 1번 문제 제1작업에 들어왔는데요. 제1작업의 문제를 보면 다음 업무 차량 보유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자료를 입력하고, 입력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도형 그리고 이걸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입력을 먼저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먼저 쓸게요. 자, 주행거리까지 썼습니다. 주행거리까지 썼는데 여기 보시면 주행거리 아래쪽으로 괄호 안에 단위가 나오네요. 자, 요걸 입력할 때는 키보드에 Alt 엔터를 눌러서 줄을 한 셀 안에서 여러 줄 입력할 때는 Alt 엔터입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균 연비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Alt 엔터를 눌러서 써져 있는 단위를 입력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탭키를 이용해서 입력을 자, 이제 B의 5번 칸부터 그래서 여기 제목 쓸 때는 지금 오른쪽으로 탭키 눌러가면서 썼지만 이렇게 내용을 입력할 때는 엔터 치면서 입력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겁니다. 밑으로 입력하라는 얘기죠. 숫자를 입력할 때는 쉼표는 입력 안 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입력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숫자 입력할 때는 그냥 써주세요. 이 아래쪽 내용은 셀을 합쳐가면서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BCD 세 개를 셀 병합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블럭을 잡아서 셀 병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 위아래 두 개 요거 X자가 들어가 있는 곳인데 여기도 일단 셀 병합을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칸 또 세 칸을 셀 병합을 해주고, 자, 여기 아직 입력 안 한 것들이 있어 보이죠? 여기 1번부터 2번, 뭐 3번 이런 거는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에 있는 아래쪽에 보면 1번부터 요 아래쪽에는 1번부터 7번까지 함수가 있죠? 요 문제를 풀 때 쓰는 칸을 채워야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요건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자, 내용은 다 입력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아래쪽에 첫 번째 동그라미에 모든 데이터 서식 굴림 11포인트. 이건 아까 했어요. 그렇죠? 숫자 회계 형식을 줘야 되네요. 그렇죠? 숫자 회계 형식. 어떤 거를 요거 구매가, 주행거리, 평균 연비. 요것들이 지금 숫자 거든요. 자, 요거 세 개만 숫자 및 회계 서식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블럭 잡고요. 요 위에 있는 쉼표 스타일 집어넣으면 제일 빠릅니다. 이게 이제 숫자 스타일로 인식이 되는 거니까. 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소수점 이하에 있는 것들이에요. 요 소수점 이하에 있는 것들은 블럭을 잡아서 자릿수 늘림을 이용해 가지고 채워줄게요. 여기 있네. 여기 자릿수 늘림.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이제 너무 좁아서 안 보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들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게 보이죠. 다른 거는 괜찮죠? 구매 일자 좀 늘려줄까요? 나중에 요 위에 있는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어떻게 얼마큼 더 늘려야 되는지 이제 아마 그것도 판단이 될 건데 지금 일단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것이 요 문제는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거 제목을 쓰래요. 자, 위에 오각형 도형이 있는데 요거를 입력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제목이 B의 1번 칸부터 G의 중간 정도 3번까지 있거든요. 자, 요걸 한번 가볼게요. 삽입이라는 메뉴로 가겠습니다. 자, 삽입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도형을 찾아가고요. 여기는 2010 버전에 아마 도형이라고 나와 있을 때 여기는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나오네요. 2016 버전이라 그러니까 그거는 좀 양해를 좀 해주세요. 자, 도형에 오각형 도형을 찾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사각형을 찍고 B의 1번 칸부터 G의 3번 칸 중간 정도까지 이렇게 채워주면 돼요. 자, 근데 채워놓고 보니까 너무 작죠? 자, 이거는 요 경계선 중에 하나를 좀 늘려서 널찍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같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 오각형과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 글씨부터 써야겠네요. 글씨를 써야 뭘 할 테니까. 자, 글씨 쓰는 요령은 마우스를 찍고 그냥 쓰면 됩니다. 업무, 차량, 보유, 현황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다시 키보드에 ESC를 누르거나 글씨가 없는 부분을 찍으면 이 도형이 다시 선택이 됩니다. 자, 그림자 스타일,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주라고 합니다. 자, 그림자 스타일 들어갈게요. 오른쪽 마우스, 도형 서식에 그림자 스타일을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자,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요거네요. 그리고 글씨는 입력했고요.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 글꼴 굴림 24 해볼까요? 자, 마우스를 찍으시고 그 글꼴 바꾸는 거는 홈 메뉴 있죠. 홈 메뉴에 들어가서 굴림 없나요? 굴림 크기는 24 글자색은 검정을 완전히 보여. 굵게 채우기 노랑. 굵게는 여기 있네요. 굵게 채우기는 노란색을 넣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내용 써 있는 건 끝났어요. 근데 그렇다고 여기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글씨들이 왼쪽 위에 올려 있죠. 도형의 왼쪽 위에.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찍어서 글자 도형의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요거 두 개를 각각 눌러줘서 가로와 세로 가운데로 올 수 있게끔 해주면 됩니다. 자, 도형 서식은 일단 창이 좁아지니까 이건 끄겠습니다. 자, 제목을 입력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동그라미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래요. 자, 결제란이 여기 있죠. 자, 요거를 작성하라는 얘기인데 나중에 맨 마지막에 보면 이거를 원본으로 삭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원본 삭제할 걸 생각해서 얘를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위에도 아무도 없고 왼쪽에도 아무도 없는 여기다 놓고서 그림을 그리고 나중에 지우겠습니다. 자, 작업해볼까요? 결제가 위아래 두 칸이 셀병합이네요. 두 칸을 블럭 잡고 셀병합을 시킨 다음에 자, 결제를 쓸 건데 위아래 두 개니까 결자 쓴 다음에 Alt 엔터 제 쓰면 되겠죠? 자, 옆으로 가서 한 칸씩 담당, 과장, 소장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제 칸이 너무 넓어요. 여기에 비해서. 그래서 결제 칸을 조금 좁혀 주시고 그 다음에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요 19번 줄을 조금 넓혀서 도장이나 사인을 찍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됐네요. 자, 요 세 개는 선이 들어가야 요 이렇게 결제란이 만들어질 테니까 테두리 넣는 거에 모든 테두리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사방으로 선이 다 들어갑니다. 자, 그 상태에서 얘를 여기다가 만들긴 했지만 여기 쓸 게 아니라 이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결제란을 작성해서 카메라 또는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붙이래요. 자, 카메라 기능은 좀 찾기 힘드니까 우리는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위에 요게 복사 단추거든요. 그냥 컨트롤 C 하면 안 됩니다. 요 복사 단추 옆에 있는 삼각형을 찍어서 그림으로 복사 누르면 요게 이제 그림으로 복사가 되는 거예요. 자, 확인 누르시고 얘를 어디 갖다 놔야 되냐면 요 위쪽 갖다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붙여넣기를 그냥 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림이 여기 붙여진 거예요. 같은 위치에 들어갔죠. 얘를 끌어다가 요 위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칸이 좀 안 맞죠. 사용 연수에 딱 맞으면 좋겠는데 잘 안 맞아요. 이럴 때는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늘려주면 되는데 뭘 늘릴까요? 주행거리 좀 늘려보고 조금씩만 더 늘릴까요? 그냥 됐네요. 이렇게 해서 결제란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아직은 안 끝났네요. 여기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기 하시오까지 했고요. 단 원본은 삭제하래요. 자, 요거를 지우라는 얘기예요. 블럭 잡고 오른쪽 마우스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당겨서 지울 거냐 물어보는데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위에도 아무도 없고 왼쪽에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좀 왼쪽으로 와서 자, 다 만들어졌네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네 번째 거 가겠습니다. 자, 여기 영역은 주황으로 채우게 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글씨를 보고 찾으려면 좀 헷갈리니까요. 그냥 그림 보고 하세요.
관리 코드부터 사용 연수까지. 자, 블록을 잡아볼까요? 관리 코드부터 사용 연수까지. 그 다음에 관리자랑 유종이랑 요 두 개를 더 잡아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거에 추가적으로 블록을 잡으려면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찍어주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주황으로 색 채우기를 하래요. 색 채우기는 페인트통 찍으면 되죠? 자, 찍어서 주황색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자, 얘도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에, 자, H14셀을 찍어야겠네요. H14셀에 유효성 검사를 하래요. 그죠? 근데 그 영역이 C5에서 C12라고 합니다. 자, 영역을 알려주고 있으니까 되게 하기 쉬울 거예요. 자, 마우스를 찍어 놓고 유효성 검사에 들어가는데, 유효성 검사는 어디냐면 데이터 메뉴에 있습니다. 데이터에 유효성 검사. 화면이 작아져서 잘 안 보이는데 요건가 봐요. 네. 그렇죠?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 요거를 찍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으로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바꿔요. 목록 바꾸고 원본은 여기 써 있는 대로 C5에서 C12까지, C5에서 C12까지를 블럭을 잡아주면 끝이에요. 자, 확인 눌러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유효성 검사라는 건 뭐냐면 옆에 삼각형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찍어가지고 다른 걸로 이렇게 손쉽게 바꿀 때 바꾸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바꾸기 좋게 하려고 데이터에 오류를 좀 줄이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써있던 김지연으로 원래 써있던 걸로 다시 바꿔놨습니다. 헷갈리실까봐 나중에. 자, 계속 가볼게요. 셀 서식 F5에서 F12 영역에, 자, 블록을 잡아야죠. F5에서 F12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하여, 자, 셀 서식 단축키는 컨트롤 1입니다. 컨트롤 1. 저는 이제 컨트롤 1 누르면 다른 단축키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는 오른쪽 마우스 셀 서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셀 서식 또는 컨트롤 1 누르고 셀 서식에 들어와서, 자, 여기에다가 숫자 뒤에, 자, 숫자라는 말이 나왔네요. 네, 숫자라는 말 나오면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숫자라는 말이 나오면 숫자의 기본 형식을 입력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샵, 콤마, 샵 0입니다. 아이고, 0입니다. 예, 요게 숫자의 기본형이에요. 좀 이따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예, 숫자의 기본형입니다. 요거 뒤에 10,000원이란 말을 표시하래요. 자, 이 뒤에다가 글씨를 큰 따옴표 안에 10,000원이라고 큰 따옴표 안에 써주면 이렇게 3,550원, 5만원 하고 이렇게 10,000원이란 말이 추가됩니다. 예, 숫자의 기본 형식이 샵, 콤마, 샵 0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죠.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요거 좀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셀 서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셀 서식은 굉장히 어렵게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어렵지 않더라도 셀 서식 문제는 꼭 나오는 거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일단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셀 서식에 숫자 형식, 숫자 뒤에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숫자 형식을 써야겠죠. 또는 문자 뒤에 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그럴 때는 문자의 기본 형식을 알아야 돼요. 자, 숫자의 기본 형식은요, 그냥 외우세요. 샵, 쉼표, 샵 0이에요. 그래서 숫자 뒤에 뭘 쓰세요? 라고 문제가 나오면 샵, 쉼표, 샵 0을 쓴 다음에 뒤에다가 큰 따옴표 안에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자 형식, 문자 뒤에다 뭘 써라? 라고 문제가 나오면 문자의 기본 형식은 골뱅이입니다. 골뱅이를 쓰고 뒤에다가 쓰라고 하는 글자들을 쓰면 돼요. 물론 앞에 쓰라고 하면 이 골뱅이 앞에다가 그 내용을 쓰면 됩니다. 샵, 샵 0 앞에다가 쓰라고 나오면 여기다가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셀 서식 바꿀 때의 기본 형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금방 나온 것처럼 뒤에다가 10,000원이란 말을 붙이세요. 그럼 숫자 뒤에 10,000원이란 말을 붙여라. 숫자 뒤에 10,000원이라고 입력을 해라 라고 나오면 샵, 샵 0이 기본형이라고 했으니까 셀 서식에 들어가서 샵, 샵 0을 쓰고 뒤에다가 큰 따옴표 안에 10,000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마지막 문제네요. F5에서 F12 영역에 대해 구매가로 이름 정의하시오. 자, F5, F12 블록 잡아야죠. F5에서 F12 같은 영역이네요. 12 영역을 구매가로 이름을 정의하래요. 자, 구매가로 이름 정의하시오. 어딨냐면 여기가 이름 상자예요. 요 수식 입력 줄이라고는 요 줄 왼쪽에 그 해당하는 셀들의 번호, 셀들의 주소가 써져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이름 상자입니다. 여기다가 마우스를 찍고 써주면 됩니다. 구매가.
절대 오타나면 안 됩니다. 오타났을 때는 얼른 바꿔야 되는데 바꾸기 전에 안 틀리는 게 일단 더 중요하겠죠. 자, 혹시 엔터 치면 끝나는 건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름만 바꾼 겁니다. 나중에 함수 문제 풀 때 요 이름을 이용해서 뭔가 하라고 나올 거예요. 그때 쓸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쨌든 지금은 이름 쓰고 엔터 치면 변화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만약에 오타가 났어요. 구매가라고 써야 되는데 구매가에서 매자를 잘못 썼다든지 뭐 오타 났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바꾸냐면 수식에 가보면 거기에 이름 정의라는 곳이 있어요. 그 이름 관리자라는 곳에 들어가면 아까 만들었던 그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걸 찍어서 편집에 들어가면 이름을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편집 들어가면 이렇게 이름을 잘못 오타 나 있는 거를 이름을 다시 써주고 확인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그냥 닫기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한 셀에 2줄 이상 입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단축키가 뭐였죠? Alt 엔터를 누르면 됩니다. 글씨를 이만큼 쓰고 여기서 Alt 엔터를 누르면 밑으로 내려가니까 여기다 쓰고, 여기는 Alt 엔터였지만 여기는 그냥 엔터예요. 그냥 엔터를 치면 적용이 돼서 한 셀에 2줄 이상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또 Alt 엔터 또 하면 3줄도 쓸 수 있겠죠. 계속 쏟아 내려갈 수 있겠죠. 그림 복사. 그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 결제란을 만들 때 쓰는 건데요. 제일 먼저 위와 왼쪽에 아무것도 없는 빈 셀에, 그러니까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위나 왼쪽에 걸릴 게 하나도 없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비어있는, 위와 왼쪽이 비어있는 칸을 빈 칸에다가 작업을 합니다. 결제란을 만드는 거예요. 뭐 보통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위에 두 개 합치고 이렇게 해서 그냥 글씨 3개만 쓰면 됩니다. 자, 블럭 잡고 근데 작업을 한 다음에 반드시 선도 넣어야 됩니다. 테두리, 모든 테두리를 지정하는 거죠. 모든 테두리까지 지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블럭 설정을 하시고요. 테두리 잡으려면 어차피 블럭이 잡혀 있겠지만 블럭 설정을 하고, 위에 컨트롤 C가 아니에요. 위에 복사 옆에 보면, 복사 단추 옆에 삼각형을 눌러보면 그림으로 복사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이용해서 복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붙여넣기 여기는 컨트롤 V 눌러도 됩니다. 그림 복사 했으니까. 그 다음에 위치를 잡아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면 7번 문제만 풀고, 7번 문제 조건부 서식은 사실 함수 문제가 아니거든요. 7번 문제만 풀고 차트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차트 빨리빨리 풀어가지고 풀 수 있는 거 먼저 풀어야 되는데, 여기를 먼저 풀다가 어려운 함수가 혹시 나오면 어려운 함수 때문에 그거 끙끙대다가 뒤에 걸 더 놓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할 때 여기까지 했으면 조건부 서식만 하고 얼른 뒤로 넘어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조건부 서식 안 하게 되면 표시가 나요. 여기 조건부 서식이라는 건 여기 색깔이 바뀌거든요. 색깔이 바뀌기 때문에 밑에 다른 걸 할 때 그 색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안 해버리면 색이 안 남아요. 그럼 이제 잘못해서 틀렸다고 또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조건부 서식까지는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자격증 시험 강의이긴 하지만 순서대로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ITQ 엑셀 내용 입력까지 끝나봤습니다. 함수까지 가려고 했는데 함수 들어가기는 조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요. 그래서 함수는 다음번에 다시 한번 또 이어가기로 하고요. 일단 이번 차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함수 문제 풀이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